네, 개장하고 지금 막 9시 29분 30초 구간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지금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주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줄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28만 5천 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35만 원까지도 기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간밤 미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좋았잖아요. 이 네. 섹터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단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건데, 네. AI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학습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HBM이 이 메모리 반도체 학습에 가장 최적화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HBM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SK하이닉스가 이 수혜를 독식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지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SK하이닉스의 영향력 그리고 이익은 딱 요거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1분기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이게 마진이 아주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거의 4배 효율에 달하는 마진을 뽐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35만 원까지는 전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 SK하이닉스의 악재는 없지만 네. 단 하나의 악재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요 빠르게 부분.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HBM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레거시 반도체 회복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레거시 부분에서의 반도체 매출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AI 학습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DR7이라든지 네. HBM 이후에 레거시 반도체도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AI 학습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HBM 말고도 AI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레거시 반도체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수혜들은 삼성전자가 좀 받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 반도체주를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봐도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물대가 한 6만 원에 있는데 이 매물대만 벗겨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하이닉스를 사신다면 고점에서 흔들릴 때 멀미가 좀 나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주 내에서 좀 대장주이자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 시점은 진입하기 괜찮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연결해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YS킴님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진율을 비교할 때 반도체 부분만 비교해야지 삼성전자의 가전, 모바일도 다 포함인데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삼성전자는 일단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가전과 스마트폰 부분도 다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괜찮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이 또 잘 팔렸고요. 네. 엣지가 나오면서 사전 예약 판매도 호조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가전 부분에서 북미 지역에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업이익률을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것은 맞는데 네. 지금 반도체 부분만 떼고 봐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를 지금 반도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전과 스마트폰 부분도 괜찮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외의 성과는 괜찮은 가운데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의 적자 축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버무려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지금 이재명 시대의 코스피 5천을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천을 가려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을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4천이든 5천이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 뭐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올라와줘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의 주가를 견인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가전에 대한 댓글이 달려서 함께 해결을 해주셨는데 LG전자도 사실 지금 많이 저점이잖아요. 팀장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참 많이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전자는 요즘 어떻게 보세요? 매수 기회다? 네, LG전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어. 삼성전자보다는 모멘텀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보고, LG전자가 이제 전장 부분에 수주 잔고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LG전자도 그에 따라서 같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 업체들도 정말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LG전자도 많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LG전자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 기간을 정말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상대적인 투자 매력에서는 조금 밀리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인 투자 위치에서는 좀 모멘텀 자체는 삼성전자에 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서도 LG전자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두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반등의 좀 시작일까요?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어제는 좀 빠르게 움직여줬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장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는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 차량의 일부 오류가 좀 밝혀지면서 좀 빠졌지만 미장 안에서 2차 전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2차 전지 4,000p, 5,000p 가려면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나와줘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천, 5천을 가려면 고점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상승하게 되면 지수에 기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공매도의 이제 쇼커버링이 2차 전지에도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측면으로는 2차 전지주를 실적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가 사실 뭐 초기이기 때문에 뭐 성능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아야지 2차 전지주가 왜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어쨌든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때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성능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보다는 한국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뭐 활성화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는 것, 이거는 자율주행주에도 좋은 거지만 2차 전지주에도 좋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효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전에는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 경쟁에서 엄청 밀렸어요. 지금도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만 NCM 배터리도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격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투자 모멘텀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이제 뭐 UAM 아니면 뭐 드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별로 안 쓰였거나 아니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에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사람 형태를 하고 자율 형태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꽤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2차 전지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현재 2차 전지를 줄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연결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로봇으로도 좀 방향성을 넓혀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 시장에서 또 로봇이 핫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2차 전지주 안에서 팀장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지금 2차 전지주가 사실 다 안 좋고 실적 기대감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어차피 저점 매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상하고 선취매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서 부각되게 된다면 역시 대장격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2차 전지주를 말씀드릴 때 하나 빼놓고 말씀드린 게 이제 ESS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전기차는 좀 덜 팔린다고 하더라도 ESS는 폭발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ESS는 신재생 에너지와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발전이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생산됐다가 적게 생산됐다가 이게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ESS를 통해서 이 효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생산했을 때 저장했다가 적게 생산했을 때 ESS에서 전력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재생과 짝을 맞춰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용 LFP 배터리를 현재 좀 양산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중국 체리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어요. 이게 NCM 배터리로 공급을 맺은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가를 떨어뜨렸다는 거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수주를 따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부분을 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중국 업체로의 뭐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낙폭이 컸었던 구간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큰 흐름에선 하락 추세인데 살짝 이제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6월에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점 대비 살짝 올라와서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매물 소화도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모아가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한 연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좀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4,000P, 5,000P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낙폭 과대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도 다뤄봤는데요. 이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인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종목도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장에서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추천주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정해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6%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상승이었다가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럴당 한 60달러대 수준을 뭐 이제 더 크게 이제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유가의 하락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멈춰지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가가 낙폭이 컸던 구간이고 또 중국의 부양책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유에 대한 수요를 조금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정제 마진이 중요한데 지금 정제 마진이 배럴당 한 7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이 보통 4에서 5달러 사이니까 4.5달러라고 한다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정제 마진이 거의 뭐 플랫에서 적자였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 자회사 SK온의 최대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 기아인데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SK온의 가동률이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앞서 정유 말씀드렸지만 뭐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ESS, ESS 사업에 이제 신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ESS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SMR이에요. 요즘에 원전주가 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역시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4월 달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최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눌림인데 눌림을 주는 10만 원 근처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 정도부터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저항대가 있는 가격이 12만 원이라서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일 이평선이 이탈되는 가격 9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SK이노베이션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하단 자막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